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비의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마니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영국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5개월을 보냈지만 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험가 배의 선장이 된 걸리버는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50명의 승무원을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승무원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배신자들이 배를 몰아내고 걸리버의 오두막에 침입하여 그를 묶었습니다. 승무원은 3일 동안 전 선장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배신자들은 걸러버를 알려지지 않은 땅에 착륙시키고 그에게 식량을 남겨두고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전 선장은 내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중에 그는 말의 흔적을 만났고 걸리버는 조기 구조를 희망했습니다. 갑자기 수평선에 인간형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걸리버는 눈을 감고 그녀를 보았다. 짙은 피부와 곱슬 머리에 이상해 보이는 원숭이였다. 이 동물들은 발에 긴 발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걸리버는 숨을 멈추고 뒤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여행자의 어깨를 잡고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나무 위로 끌고 갔던 정확히 같은 두 원숭이였습니다. 걸리버는 손으로 반격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동물은 더 강했습니다. 걸리버가 불평등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발곡 소리가 들렸다. 다가오는 말을 보고 원숭이들은 걸리버를 던지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다가가자 말은 걸리버를 흥미롭게 조사했다. 두 번째 말이 올라와서 앞 발굽을 차며 인사를 하고 옆으로 걸어갔다. 말은 너무 지적으로 행동하여 걸리버에게는 말로 변신한 마법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후 말들은 걸리버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걸리버는 지적인 말이 사는 나라 인겜즈에 도착했습니다. 걸리버를 공격한 이상한 원숭이들은 짐승들을 애완동물로 섬겼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건초가 있는 구유가 벽을 따라 뻗어 있고 다른 말들이 주둔하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은 걸리버에게 건초를 먹으라고 손짓했지만 여행자는 우유 한 통을 발견하고 음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걸리버는 말의 면밀한 감독하에 귀리와 구운 빵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겜즈를 너무나 놀라게 하여 걸리버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고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분노, 부러움, 접대감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의 주에 관한 걸리버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겜즈는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걸리버는 겜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매 4년마다 국가에서 대표협의회가 소집되어 주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숭이 같은 생물인 걸리버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그는 건초 더미에 숨어 몰래 회의에 들어갔다. 겜즈는 오랫동안 이상한 원숭이를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섬으로 출발했다. 걸리버는 자신에게 불쾌한 사람들로부터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호주의 해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걸리버는 포르투갈 배의 선원들에게 보여져 배로 끌려갔습니다. 선장은 걸리버가 정신을 잃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적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걸리버가 런던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익숙해졌지만 그 후에도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걸리버는 그가 산종마와 만소통했습니다.